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을 부르는 운공부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돈을 부르는 운공부래. 둘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억 부자는 하늘이 내도 100억 부자는 내 운이 만든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운을 몰랐을 뿐이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의 기회든 온 국민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요. 누구만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정보화 시대라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그런 기회가 널려 있는데, 누군가는 운이 막 좋아서 잘 되고, 누군가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돈에 관련돼서는 정말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딱 읽으려고 딱 읽었는데 너무 놀란 게, 제가 예전에 이 작가님의 전작을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주 경영학. 운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보시면 표지가 좀 비슷하죠. 금색이야. 이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이 사주를 뭐하러 믿어요, 미신이에요, 이런 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영학 박사이자 대기업 상무이면서 명리 전문가예요. 자신의 운명을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30대 중반에 5번을 옮겼대요. 그러면서 내 운명이 뭘까를 공부를 하다가 이걸 알게 됐고, 상위 1%의 자산가, 그리고 대기업과 외국계 임원의 임원 대상으로 명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사주팔자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망하지, 나는 왜 가난하지, 이러면서 좀 신세한탄을 하면 많이 다니세요. 결혼을 언제 하죠?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고, 부자들, 좀 뭔가 이루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운의 흐름을, 운이 막 좋았던 그런 패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운이 좀 많이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쁜 패턴만 계속 본 그런 통계보다는 통계잖아요, 이게 사실은. 잘된 케이스가 좀 모아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돈을 어떻게 하면 운을 통해서 벌 수 있는지 살짝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명리를 조금 공부를 했고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명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사실은 나의 강점을 들여다보자라는 얘기가 주 내용이에요.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쓸 수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통계이면서도 어떤 성격 테스트, 나의 성향, 잘하는 것, 강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운은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대요. 다만 이게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 재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분은 명리의 기본 원리에서 찾았다고 해요. 그때그때 운이 달라지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사주를 안 보면 부자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대요. 사주를 안 봐도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왜?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흐르는 기운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안다면 사주를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주 안에 사주 팔자, 내 팔자야 하잖아요. 어떤 팔자는 막 뭐가 술술 풀리고, 어떤 팔자는 뭐를 잘하고, 그러니까 타고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타고난 것이 내가 좀 부족하면 노력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100억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주 상담 중에 만난 부자들의 80% 이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거나 부모가 물려준 평범한 재산을 본인의 노력으로 더욱 키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은 이미 부자의 자질을 갖추었던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확실히 부자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주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대요. 지금까지 월 평균 3만 명의 신생아가 요즘 출생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을 30일로 보면 매일 100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12간지가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시, 인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을 12개로 나누면은
1000명을 그 시간대별로 나누면은 10이 나누면 그 2시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80명입니다. 그걸 또 남녀 성별로 나누면 40명이 나와 같은 팔자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통장 잔고가 모두 같을까?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이 모두 같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주는 부자가 되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지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스스로 가꾸며 발전하는 사람도 있다. 운의 영역도 이와 비슷하다. 타고난 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의 그릇을 키우고 운이 트이게 할 수 있다. 부자의 팔자 요인이 내 사주에 없더라도 부자들의 행동을 익히면 나에게도 부자의 기운이 들어온다. 부자들의 행동을 롤모델 삼아 따라하면 그들이 가져온 운을 나도 일부 가질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막 너무 결혼 생활도 힘들고 막 돈 문제도 있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막 취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 적응도 못할 때 제가 절대로 사주를 보러 가지 않고 뭘 했냐면 부자들 내가 따라해야겠다. 나 돈 벌고 싶으니까 부자들 어떻게 돈을 벌었지? 라고 해서 계속 부자들이 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도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있죠. 롤모델을 따라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주에 5가지 운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상, 관성, 비겁, 인성, 재성이라고 해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요 5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식상은 내가 나가는 운,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운, 비겁은 동료나 그런 경쟁자처럼 상호 작용하는 운이에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뭐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운,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운. 뭐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정서적 안정 이런 것도 되고요. 내가 재성은 내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내가 통제를 당하니까 우리가 뭐 관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관성이 다 사주에 있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는 관운이 있다고 하면 뭐 회사 취업이 잘 된다. 뭐 행정기관이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많이 보죠. 관운이 없으면 취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뭐 프리랜서라든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에 있는 사람은요. 공부의 기운, 주변 사람이나 부모의 도움도 인성 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도장인에서 도장 찍는 부동산 뭐 그런 걸로도 뭐 인세 이런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비겁, 서로 돕는 기운. 서로 돕기도 하고 뭐 뺏어가기도 하고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비겁이 제 사주에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죠. 주변에 동료, 함께 도와주는 사람. 비견은 어깨를 비등하게 견준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나의 친구와 동료로 의미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이다. 저는 사주를 그냥 알기 전에도 사람이 너무 좋고 함께 어울리는 게 즐겁고 사람이 좋아. 그래서 돈을 벌면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데 많이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들으면서 그냥 내가 저런 성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상, 내가 남을 돕는 기운이에요. 식신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힘이기도 하고 먹을 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은 식신과 상관 2개의 에너지가 있는데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 나를 통제하는 아까 직업 같은 걸 얘기했죠? 일을 열심히 너무 하다 보면 상사랑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막 좀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막 반항도 하고 좀 막 고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하는 기운은 재성이에요. 재성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정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얘기하고요. 편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재성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분수를 넘어서 돈의 성과를 추구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 있는 운에서 뭐 겁재가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확 망하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요. 사업에 엄청 성공했다가
한 방에 망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있다고 막 무조건 좋고 없다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울 때는 사주는 좋고 나쁨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다 그냥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특징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정책과 금융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과 금융 환경이 누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이거를 거부하면은 인생의 최저점을 만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책과 금융 환경이 변한다. 이거를 잘 따라가야 돼요. 제가 요즘 막 블록체인 공부하러 다니고 막 미래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가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흥선대원군처럼 세국 정책 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한대요. 평생 공부. 그런 걸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계속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성이 많은 운이죠. 비겁, 귀인을 만나게 하는 인맥의 운이라고 얘기해요. 성공을 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러한 인맥들을 사주에서는 비겁의 기운이라고 한다. 이거 제가 제 사주에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거죠. 감사하죠. 이런 걸 나 사주 볼 줄 모른다 하시는 분은 만세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생년월일 입력하면은 아까 말한 제가 비견, 비겁, 관성, 재성 이런 게 글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내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은데 아마 봐도 잘 무슨 말인지는 모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겁재가 만약에 사주에 너무 많으면 주변에서 내 재물을 노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지? 나는 뭐만 하면 돈을 누가 뺏어가지? 하시는 분은 이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누가 친구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운이 식신운이에요. 이게 있으면 실행을 꾸준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식신이 그럼 많으면 좋나요? 아니요. 뭐든지 많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행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어. 사람이 일을 막 계속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은 없다.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재성이라는 이 돈을 컨트롤하는 기운은요. 다른 기운과 달라서 내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대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내게 언제나 돈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래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돈이 나에게 따라올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나는 뭐 돈을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난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돈이 따라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가족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의 부자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는 순간 만들 수 있던 운도 도망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난 부자 못 될 거야. 나는 가난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운도 도망간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1% 부자들의 운을 분석한 결과 이 뒤에 정말 많은 사례, 40대 후반 B씨, 무슨 A씨 해서 실제 사람들의 상담 사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면 재미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겠죠? 하지만 저는 요약을 해서 부자가 되는 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성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자, 우리가 잘하는 것에 강점을 삼아야 된다. 관성이 이제 뭐라고 했죠? 관운이 있다. 직업운이 좋은 사람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관성의 영향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요, 나의 본능을 누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대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고 좀 부당한 짓을 해도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직장생활을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승진도 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때려쳐. 못 다녀요. 누가 뭐 시키면 못 들어요. 전 이게 약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 관성을 강점으로 삼아서 부자가 되려면 득도 경지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돌을 닦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의 본능을 누르기 위해서. 병에 걸리거나 힘들 수도 있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득도를 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도 잘할 수 있겠죠. 내 사주에 만약 관성운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기준의 불합리한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없는 관성운을 만들고 그 기운을 극대화하여 부자가 되는 수준까지 가고 싶다면 득도의 수준까지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불합리한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참아요. 이래야지 먹고 사니까. 득도 수준까지 해라. 제가 도 닦는 책도 막 읽고 그렇습니다. 인성. 아까 말했죠. 공부를 하는 것. 학습의 운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거나 학벌을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게 사주에 다 있기도 해요. 실제로. 자, 인성이 없는 사람은요. 늘 배우는 마음을 가져서 균형을 맞추라고 했대요. 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부족한 마음을 가지는 수준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서울대 박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지 잘 된대요. 그리고 인성이 없는 사람은 늘 배워야 된대요. 왜? 그 사람들은 타고나게 학습에 대한 어떤 머리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저도 막 암기나 공부를 잘 못하는데 에버노트에 메모하거나 막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서평도 막 쓰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 부족한 학습의 에너지가 보충이 되더라고요. 그죠? 좋은 강의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아요. 비겁. 사람들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요. 사주의 비견을 강점으로 사용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동업자, 투자자들과 잘 협력하여 성공을 이룬다. 물론 함께 했기에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제가 소름 돋았어요. 제가 뭐 닥꿈스쿨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프로밀 교육연구소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다른 카페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나눠요. 제가 저 혼자 다 100%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눠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나의 강점이었던 거지. 신기하죠? 이런 사람은 근데 특징이 있대요. 군중 속 고독의 인간관계를. 사람들은 막 하는데 고독한 인간관계인 거예요. 나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사람보다 상황을 믿는데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사람의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한마디로 먹고 살다 보니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성격이랑 너무 비슷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주를 안 봐도 그냥 여기 읽어서 이거 내 얘기인데 그럼 그게 나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점을 찾으시면 돼요. 자, 식상. 꾸준히 하는 능력, 실행력. 내가 나가는 에너지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이거는 기꺼이 미움받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남을 신경 쓰지 말고 강한 실행력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재성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자, 편재 정제를 가진 사람, 타고난 부의 크기를 최대치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재성을 강점으로 타고난 사람은 돈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다. 금수저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대요. 큰 돈복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 말이다. 그죠? 우리가 보면은 큰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언론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는 경우만 있지. 내 주변에 뭐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사람 또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그런 사람조차 다른 삶의 영역에서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여러분 별표가 100개예요. 뭐가 많다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을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식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을 했고 뭐 이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자녀들이 그런 걸 한 거 보면서 뭐 다 가질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주팔자는 8자의 기운밖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뭐가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막 모든 게 행복하고 완벽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주팔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부를 쌓기에 조금 유리한 인자가 있다는 힌트를 알려주긴 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실속의 차이가 존재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명예와 부를 쌓기에 유리한 인자가 적다고 해도 자신의 현명한 선택과 다양한 노력으로 운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관운과 명예운이 있는 사람, 겁재운이 있는 사람, 식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혹시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오셔서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서평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10분 선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